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장에 일당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이렇게 야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보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특히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 아침에 이제 움직임 나왔던 거, 어제 거를 갖다 한번 되돌려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에스폴리텍 같은 거, 그죠? 아침에 일당을 줄 수 있는 이 에스폴리텍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랬던 거, MPK, 그쵸? MPK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죠. MPK가 아침에 얘도 상까지 갔다 왔죠. 거의. 그 다음에 에스폴리텍. 그 다음에 여기 영풍재지도 오늘 올라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터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야간에 방송을 잘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강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딱딱딱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흐름, 제가 왜 얘가 강한 건지를 갖다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이걸 만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왜냐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라는 종목, 최소한 이렇게 보라는 종목들은 콕콕 찍어서 좀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는데 흐름을 한번 먼저 보고 선물부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입니다. 약간 미국장이 빠져서 낮게 시작을 했죠. 예, 오른 밑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딱 갖다 맞춰놨네요. 그쵸? 어제 종가랑 오늘 종가랑 거의 딱 갖다 맞춰놨는데 흐름은 어제보다 반 정도로 줄었죠. 변동성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 내기가, 선물은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매도, 일당 수익 났죠. 그 다음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찍어 놓고 보면 대충 흐름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장에는 아마 수익 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전장에는 충분히 수익 날 만큼 움직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드 신호대로 좀 보시면은 어느 포인트에서 수익이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침에 이거 매도 매수 이것만 해도 일단 끝이에요. 매도. 그죠? 여기 매도. 아침에 긴 매도. 그죠? 여기서 매수가 올랐는데 이 매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매도,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요거는 약하고, 요거 매수. 여기 매도 나왔는데 요건 약하고, 요거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 매도. 그러면 지금 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이제 수익을 날 수가 있었고, 물론 뭐 잔챙이 저 같은 경우 이제 10만원, 20만원짜리도 오늘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훨씬 더 많겠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중에 선물은 손해 안 나냐고. 선물이 왜 손해가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임이 작을 때, 특히 요런 때 손실이 많이 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 좀 전에 수익이라고 했나? 손실, 선물은 손실 안 나냐고 물어봤거든요. 손실 안 나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방향이 움직임이 없을 때, 요런 때는 실제적으로 계속 손실을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숏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숏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종목이 이만큼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요. 예, 그죠?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만큼의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만큼. 그죠?
매도 친 다음에 매수하기까지. 요게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쇼데이브가 나오면 자,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요.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매수하면 좀 이따가 손절 나고, 그죠? 매도 치면 다시 손절 나고, 매수하면 손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쇼데이 볼 때는 이 중간에 추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추세선을 잘 보시라고.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예, 매수로 보고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매도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리딩클럽에 오시면 나중에 제가 다 교육을 해드리는데 필요하신 분들, 선물 교육 받으실 분들은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자, 사드 신호 보셨죠? 이렇게 움직임 나옵니다. 선물이 괜찮았으니까 주식도 괜찮았겠죠. 자, 코스피는 조금 약하네요.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이 오늘 셌어요. 코스닥이 지금 1%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좋았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내가 초보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코스피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을 한다. 그러면 코스닥 이걸 보시라고 이게 코스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코스닥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양봉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날 매매를 해봤자 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거의 손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일 때 그러니까 파란색이면 일단 손 놓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중을 줄이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봉일 때는 예, 놀 생각입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만 겁나 나오고 요즘은 이제 수수료도 조금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하루에 많이 나오면 수수료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00, 200 그 정도에서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 날에는 오늘 같은 날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가 먼저 포착해서 수익 날 종목들 한번 보죠. 자, 태웅로직스는 물류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1대1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1대1 무상증자. 자, 1대1 무상증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나노스라는 나노스가 아니고, 나노스를 자꾸 헷갈려요. 노터스. 예, 노터스. 여기는 노터스가 생각나죠? 자, 태웅로직스가 움직일 때, 노터스 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대8 무상증자예요. 1대8 무상증자면 엄청나게 회사 돈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얘기하지만 무상증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거는 없어요. 어떤 분 무상증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주식 하나 주는 거예요. 주식 하나 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주식을 한 주씩 주는 거를 갖다가 무상증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 한 주를 갖다가 주는 것처럼 보이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식 한 주씩 주는 거. 근데 아니거든요. 1대1도 있고 1대 0.5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1대4까지 있었습니다. 1대4.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노터스라는 종목은 1대8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 주를 그냥 주고 그 다음에 1대1 무상증자를 보자고요. 1대1 무상증자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1대1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무상증자가 끝나면 여기서 플러스 100주를 줘가지고 200주가 됩니다. 그쵸? 그 대신 여기서 50% 권리락이 떨어져요. 그쵸? 마이너스 50% 권리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내가 수익은 똑같다. 10,000주짜리 10,000원짜리를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제 오르고 떨어지는 거 빼고 1만 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상증자가 끝나면 5천 원짜리 200주가 되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틀려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틀리냐면은, 자, 회사 자본금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짜리 자본금이 회사예요. 자본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대1 무상증자를 하려면, 무증을 하려면 회사 돈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0억짜리 자본금 회사면 이게 무상증자가 100억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유보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의 자금에서. 회사에서 은행에 넣어놨던 돈이나 아니면 회사가 그동안에 순이익이 나왔던 종목을 어디다 넣어놨겠죠. 그 유보금을 갖다가 100억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대1 무상증자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웅로직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 주가랑 자본금이랑 헷갈리시는 분 없겠죠? 자, 이 회사를 가만히 보면 태웅로직스가 현재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19억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19억이면 지금 여기서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1대1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19억을 갖다가 유보금을 갖다가 자본금에다가 넣는 겁니다. 회사 자본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자본금이 38억이 되겠죠. 그죠? 예, 38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그만큼 팽창을 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점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그냥 한 주 주식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알고, 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 노터스라는 종목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노터스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현재 자본금이 얼마냐면은, 자본금이 7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 튼튼하다는 얘기야. 7억, 자본금이 7억짜리.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7억 1대 8이잖아요. 그죠? 8주로 7, 8에 56. 56억을 갖다가 플러스 현금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보금이. 그러면 그거를 자본금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끝나면 자본금이 63억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노터스는 1대 8 무상증자 이걸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육물산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관련한, 그죠? 플라스틱 폐기물, 그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이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 감축 관련한 이슈로 해서 FDA 인증을 갖다가 뭐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삼육물산 자회사 SR 테크노팩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신기술을 갖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삼육물산이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죠? 영풍조지는 미국의 IPM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요거는 그냥 저는 삼육물산 올라올 때 영풍제지도 어제 말씀드렸죠. M&A 관련한 종목, 그죠? M&A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 지금 매각되는 건데, 거기에 영국의 IPM 코리아가 인수회전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CTK는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그쵸? 그 다음에 BK탑스는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유상증자 납입금 들어오는 날 280억인가? 맞나요? 예, 요게 아마 2,460원에 3자배정 유상증자 이 돈이 오늘 들어오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BK탑스가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보면 서암기계, 그 다음에 태용로직스. 자, 서암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걸로 해서 서암기계가 올라온 거고요. 어제도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지금 서암기계 계속 상한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을 계속 한다 그러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뭘 봐야 되죠? 뭐 곡물 테마나 상물, 사료 테마, 그 다음에 뭐 농기계,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또 원자재, 뭐 석탄,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비철금속 등등등 원자재 요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재건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 테마 요 기억하시고, 테크놀로직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테마로 해서 1대1 무상증자가 이슈가 돼서 상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테크놀로지스가 1대1 무상증자로 상갔으니까 어제 솔직히 그저께인가요? 1대8 노터스 같은 경우는 1대8이니까 얘도 상을 갔었어야 되는데 상을 못 가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5월 11일 제가 매매한 것들입니다. 자, 매수가 훨씬 더 많죠. 지금 보시면 선물은 매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크게 수익 난 것들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거는 매도에서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아침장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짧게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수가 수익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매도에서 아침에 100만원짜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짧게 매수가 수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제가 매매를 하는 건 똑같아요. 매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는 일단 사드 신호대로 보시고요. 아침에는 신호를 제가 드리죠. 그죠? 사드 신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추세. 이 두 가지만 볼 줄 알면 선물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 수익 상위 3선 요거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이 상승인가? 자, 제가 MPK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상 갔다가 오후장에 무너졌을 거예요. MPK. 자, 아침에 상승을 해서 갭상승을 해서 지금 상한가까지 찍고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아침에 여기서 일찌감치 나온 거죠. MPK 수익 지금 얼음까지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수익 났는데, 자, MPK도 어제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온 것들이 안 빠지고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폭등이에요. 폭등.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한 번 매매했을 거예요. 배팅한 거. 그때는 160만원 수익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신 브레이크. 자, 상신 브레이크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 자동차 부품주죠. 그쵸? 상신 브레이크 시간으로는 좀 약한데 얘도 65만원. 여기서 아마 올라올 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 것들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 매수했다 들어가서 손해도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안 찍힌 종목이 많더라고요. 상신 브레이크 단번에 들어갔고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의 기록이 남은 겁니다. 자, 아시아 종묘가 이거는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시아 종묘가 이슈가 있었죠. 아시아 종묘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종묘가 이슈 나오기 전에 아시아 종묘가 살짝 움직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아 종묘 잘 보시라고. 근데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였냐면은 요거죠.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 자, 우크라이나 전을 먹고 최우선 과제 농업 생산 최대 수혜주 아시아 종묘. 자, 우크라이나 농업 종자를 수출했다. 그래서 지금 11시 3분인데 이게 11시 5분인가요?
예, 실제 올라온 건 11시 5분이죠. 그죠? 자, 11시 5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만큼 드렸죠. 리딩 클럽에는 정보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2022년 5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갑자기 와서 나는 뭐 그 모나리자랑 그 다음에 깨나라랑 뭐 그런 게 테마가 도는 줄 알았더니 모나리자가 M&A 이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광명전기부터 에노토크 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원전 테마, 농기계 테마, 그 다음에 사료 테마, 그죠? 재건 테마, 그 다음에 플라스틱 테마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들이 다 장중에 움직였던 것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나리자부터 한번 보죠. 자, 모나리자가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볼 것 같고 몸값은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뉴스가 뜬 것 같아요. 모나리자. 자, 광명전기. 자, 광명전기도 지금 원자력 테마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광명전기. 자, 윤 정부 원자력 발전 정책 기대감 지속. 예, 원자력 테마 상승.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 수배 전반, 전력 설비 관련한 걸로 해서 광명전기는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내일 모나리자랑 광명전기는 둘 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슈가 먹힌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 광명전기도 바닥으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아마 얘도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전기전. 서전기전도 원자력 테마죠. 서전기전도 원자력 테마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윤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 기대감. 탈원전이죠. 탈원전을 갖다가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원자력 테마 상승.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 전력 설비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원자력 테마들이 올라오겠죠. 에너토크. 원자력 테마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 다시 떨어진 만큼 6% 상승을 했고, 한신기계. 자, 한신기계 마찬가지 지금 5% 정도 빠졌고 지금 시간으로 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다시 다 올려놨네요. 그쵸? 원전 관련한 테마고요. 그 다음에 우진 원전 테마죠. 예, 지금 떨어진 만큼 거의 다 올려놨어요. 얘도 원전 테마도 3.7% 올랐고, 자,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이제 얘는 좀 다른 쪽으로 들어갔고, 요건가요? 뭐 다른 원자력 테마들도 움직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KG ETS. 자, KG ETS, KG그룹, 쌍용차 인수, 사모펀드, 파빌리온 PE와 컨소시엄 구성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거기다가 KG ETS가 지금 올라온 게 이거 말고도 오늘 상승을 한 거는 이게 폐플라스틱 때문에 아마 올라온 걸 거예요. 그죠? 플라스틱, 뭐죠? 예, 플라스틱에서 기름 뽑아낸다. 플라스틱을 갖다가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G그룹이 올라온 것들은 KG ETS, 그러니까 KG그룹 중에서 KG 스틸이 안 나오고 KG ETS가 올라온 거는 그 이슈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GS글로벌. 자, GS글로벌 석탄 관련한 종목이죠. 저는 이거 오늘 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움직임 나오다 빠져버렸거든요. 예, 요거 석탄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진전기.
자, 아까 광명전기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전망 속에 수배 전반 전력 설비 업체 수혜로 해가지고 일진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그죠? 요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대북 송전설비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터스. 자, 한 주당 8주 무상증자. 이거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내일도 또 올라올 겁니다. 내일도 또 올라올 거예요. 물론 뭐 아침에 살짝 꺾었다가 다시 올라올지 갭으로 떠서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역시나 얘도 쉽지 않다. 지금 보면 수급 매수 올라오고 올라오다 빠지고 올라오다 빠지고 올라오다 빠지고 올라오다 빠지고 이럴 때는 뭘 보시라고요? 추세선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동 평균선을 보세요. 지표 겹치기. 자, 가격이동 평균. 다른 거 말고 20선 하나만 보면 돼요. 그쵸? 이 추세선을 쫙 보면서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노터스.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45,000원, 4만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8만원 정도? 최선 8만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탑. 사료 테마죠. 예, 우크라이나 관련한 사료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니드. 자, 소니드는 며칠 전에 요때부터가 소니드 자회사 관련한 이슈로 해서 계속 이슈가 나왔어요. 그쵸? 그죠? 예, 자회사 SF 디스플레이인가요? 흑자 전환 모멘텀 때문에 지금 계속 움직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3일 연속 빠졌거든요. 뭐 잠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모나리자 보셔야 되고요. 자, 모나리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명전기. 서전기전보다는 지금 광명전기가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광명전기, 서전기전. 요거 보시고, 나머지 후발주들은 흐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터스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흐름 보시고 잘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요 네 종목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5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입니다. 나머지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 서암기계는 빠르게 올라왔죠. 그죠? 서암기계는 빠르게 올라왔는데, 제가 얘를 갖다가 포착을 못한 게, 오전장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오전장에는 여기 지금 한번 수급 들어왔다가 쭉 빠졌고, 그죠? 여기 수급 들어왔다가 쭉 빠졌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점심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포착이 안 된 겁니다. 아마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으면 포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쭉 올라와서 제가 포착을 못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고요. 서한기계는 시간으로 밀려버렸네요. 어이야. 자, 그래서 지금 서한기계 같은 경우는 예, 시간으로 밀렸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자, 태용로직스 물류 관련한 종목이었죠. 자, 물류 관련한 종목을 해서 1대1 무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갭으로 떠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만히 라인을 보면 얘가 지킨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안 빼면 올라갑니다. 태용로직스 저도 여기서 잠깐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여기서 다시 저기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올라오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용로직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상한가 같고 얘는 상한가 지켰죠. 1대1 무상증자. 그리고 요거 움직임 나오면서 KCTC가 아마 같이 움직임 나왔을 거예요. 그죠? KCTC가 여기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CTC랑 그 다음에 태용로직스랑은 약간 올라온 게 틀리기 때문에 물류 테마로 해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예, KCTC도 봐도 돼요. 그 다음에 한솔로지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한솔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길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물류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저희 뭘로 올라온 거죠? 그 1대1 무상증자 그 이슈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삼육물산. 삼육물산은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한국 패키지랑 친환경 팩 있죠. 종이팩 관련한 이슈였는데 요거는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한 걸로 해서 자회사 SL 테크노팩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신기술을 갖다가 FDA 인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삼육물산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한 종목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으로 5%나 물렸네요. 와. 자, 노터스. 아까 말씀드렸죠. 노터스는 내일도 보시라고요. 1대8 무상증자. 홈캐스트. 홈캐스트는 오늘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쫙 올렸다가 지금 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빼면 견디질 못해요. 그 누구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확 빼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패대기를 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가 넘게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갭 이게 이제 얼음 밑으로 빠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갭 띄워서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수익 내기가 참 힘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풍재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IPM 코리아가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얘도 시간으로 밀렸고요.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 가남 대상 일상 결과 국세 하술지 개제 채택 됐다는 것 때문에 가남 관련한 걸로 올라왔는데 얘도 밀려버렸네. 와, 오늘 시간으로 장중에 올라온 것들은 거의 다 밀렸네요. 지금 혹시 시장이 무너지고 있나요? CTK. 자, 윤정부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 마련. 캐나자 손자회사가 생분해 플라스틱 상용화라는 것 때문에 CTK도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 테마로 올라왔는데 얘도 밀렸고요. BK탑스. 자, BK탑스 매입가 지금 가격이 1,300원대죠. 그죠? 1,300원인가요? 그죠? 1,300원대 2,460원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요거를 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갖다가 되게 높게 하죠. 그죠? 자, 지금 가격이 현 가격이 예를 들면 지금 1,300원대 있는데 1,300원인데 지금 얘 아까 보면 매입 가격이 2,460원이에요. 근데 얘를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2,460원에 산다? 말도 안 되죠. 거의 두 배 가까이에서 왜 이렇게 높게 사? 그냥 현재 가격에서 사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보통 옵션이 따라 붙죠. 옵션.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뭐죠? 잠깐만.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CB랑 BW. BW. 보통 BW라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뭐 10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은 몇백 원에
뭐 1,000원 밑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삼자 배정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옵션까지 같이, 그러니까 BW까지 같이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주가대로 방어가 되고 나중에 그 산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LB. 자, 1분기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제약은 바닥에서 지금 첫 상승인데 뭐 낙폭과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볼 거는 태웅로직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본다 그러면 태웅로직스 정도만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암기계도 빠졌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단발 이슈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2022년 5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5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테마 분석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장은 진짜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실제 그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는 거는 미국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 인상 압박은 받고 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지만은 금리 인상 결정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밀려질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0.5%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금리가 벌어지면 그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0.5% 정도는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0.525 그 다음에 0.5% 기본 그 이상은 안 올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항상 수익 나는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